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로 출발해서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그런 핫한 도시죠. 바로 경기도 성남시를 지역으로 둔 두 분의 경기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호경 의원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요. 네. 가을 날씨입니다. 네. 제가 야외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높은 하늘 보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원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더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달인데 너무 무서워 죽겠습니다. 시원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네, 네.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네. 솔직한 방송 의정돋보기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먼저 이호경 의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이호경 도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잠시 이 가을 햇살을 즐기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요즘 메르스다 가뭄이다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경제 회복에 제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의정돋보기에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성별이 같다거나 되도록이면 같은 당 의원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다 달라요. 당도 다르고 예, 성별도 다르고 예. 성남시 하나의 공통 분모만 가지고 성남 출신이라는 게 그렇죠. 같아요. 성남에서 초중고, 네네. 저도 성남에서 초중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상대 평생고등학교, 저는 숭신여고. 이쁘시고 잘생기고 아이고 못생기고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쭉 같이 자라셨는데 당은 확실히 달라요. 네. 이호경 의원님이 새정치민 네. 민주연합, 그리고 방 의원님께서는 이제 새누리당. 그래서 친하십니까? 아니면은 안 친하십니까? 친하죠. 제가 누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정당이 이렇게 다르고 하면 굉장히 의견이 달라져서 의견 다툼도 이뤄지고 네. 농성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성남하고 경기도에는 그런 당보다는 네네. 정책이나 일 중심, 우리 또 성남이란 지역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요. 여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딱히 그런 갈등이나 이게 다툼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방 의원님께서는 아주 초선 의원이라 네, 그런가요? 네, 재선 의원이신 우리 이호경 의원님은 예전에 좀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많이 싸웠죠. 야, 이게 벌써 나오잖아요. 저기 본회의장 가서 네. 그 텔레비전에도 나고 그랬어요. 제가 이동화 위원장이 밀어가지고. 예. 이동하고 위원장님을 미셨어요? 아니,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을? 미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싸웠지만 또 뒤에 가서 또 풀고. 지금은 또 연정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싸울 그 주제 자체가 많지는 않죠. 그런 것 같아요. 연정이 가장 유연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연정의 힘이 아닌가. 예, 근데 지금이라도 의견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물론이죠. 싸우고 아주 좋은데 분위기. 자, 구대의회 들어서 좀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바로 연정이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연정이 지방정치의 새로운 시도다. 네. 정말 좋다, 참신하다. 아니다, 또 그 반대 의견도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형화된 얘기 말고 정말 연정을 하면서 좀 많이 바뀐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점이 좀 있죠. 안 좋은 점이요. 그러니까 일단 8대 때는 좀 투쟁적이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집행부를 끊임없이 견제하기 위해서 의제도 발굴해내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적하고 견제할 만한 그런 주제를 찾기가 참 애매하고 힘들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의 견제 기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연정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연정 반대파시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반대파는 아니고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해왔으니까 저는 예. 그 이면에 그런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견제 기능들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힘들다. 의회의 순수 기능. 네. 초선 의원으로서 어떻습니까, 의원님? 연정이 순수하게는 우리 거를 상대방에게 내놓는 의미에서 같이 간다는 의미는 좋은데 이경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조직이라는 게 거기 사업에 맞게끔 조직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연정 논리에 따라 배분되다 보니까는 성격이 맞지 않는 조직이나 예산들이 이쪽 연정의 논리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우리 경제위원회 사회적 경제과가 대표적인 건데 사회적 경제가 없어지고 이제 통합부시사 밑으로 가서 이 밑에 민간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조직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것도 연정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정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 연정에 대한 네. 심오한 이야기를 주셔서 저는 연정하면 왠지 예전에는 싸웠던 의원들하고 네. 밥 먹을 기회가 좀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바랬는데 갑자기 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일상이 그러셨어요? 다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당이 다른 두 분을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연정의 덕분이 아닌가 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두 분이 한번 칭찬해보는 시간 어떨까요? 우리 이효경 의원님, 아니 먼저 방송환 의원님. 정말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지역의 현안을 도의 정책하고 연결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서 바로 도 예산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연결시킬까. 그 부분에 정말 배우고 싶을 정도로 철저하시고요. 또 집행에 대한 결과물을 내시는데도 탁월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예, 예. 현실입니다. 저 아까 막 고맙습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하신다길래 네, 네, 어떤 얘기가 나올까. 진짜 칭찬 많이 준비. 예. 자, 반대로 이제. 방성환 의원님 네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인데 초선답지 않은 아유. 합리적이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동네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세요. 그 당은 달리하는데 이제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방성환 의원에 대해서 칭찬을 눈물이 많이 나네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고 그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질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예. 저는 이제 동네 선배로서 아니면 이제 8대를 지나온 의원으로서 그런 방향 의원님이 부족하고 알고 싶어하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 좋은 제목으로 커야 되잖아요. 좋은 정치인으로. 그런데 기꺼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우. 훌륭하십니다. 칭찬합시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조금 칭찬 들으셨다고 네. 이제 눈물까지 막. 아니, 하품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야 화합을 도모하는 전격 연정 방송 의정 돋보기 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본격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네. 돋보기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경 의원님, 지난 8대 의회 때 도의회 입성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네.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네. 처음 나 한번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뭐 계기는 아니고 운명이죠. 정치는 나의 예. 운명이다. 왜냐면 배운 거 좀 써먹자. 제가 이제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정치외교 학교를 졸업하고 까랑 없는 생활을 한 거의 40살까지 이제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결혼할 때 박사가 아니었거든요. 유학 같이 갔다 오고 그러면서 41살에 나를 찾겠다라고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10년 아시아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살겠다 해서 진짜 10년을 넘게 꼬박했어요. 네. 41살 때 이제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연구소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출마까지 하게 됐습니다. 배운 걸 써먹으신 게 좀 어렵잖아요.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십니다. 자, 반대로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노무사세요. 네, 네, 네. 노무사로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이번 9대 의회 때 초선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노무사에서 어려운 이 정치의 길. 저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근로자들, 특히 외국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촉이 있었고, 특히 이제 억울한 사연을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그래서 네. 저희 농사들끼리 그런 여러 가지 사례 등을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또 정책 개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나 좀 직접 해봐야 되겠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고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조례 등으로 발의하고 네. 현장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할 때 정치인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막연했었는데 굉장히 구체화된 거죠. 지금 이제 경제위원회에서도 그때 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뭐 노동법 때문에 굉장히 막 네, 시끌시끌하잖아요. 노무사시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걸 또 경기도에서 의회에서 잘 또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근데 두 분 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른 만큼 어떤 정치적인 소신도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치란 운명이다? 아니요. 짧게는 아니고 우리 과제가 있어요. 모두 정치하는 분들의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정치인들 선호도가 국민에게 5% 정도도 안 된다 그래요. 그 네. 불신을 어떻게 씻어내는가. 그 불신을 위해서 우리가 불신을 걷어내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들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좋아할 수 있는 걸 불씨를 당기자. 네. 우리 방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정치 불신에는 저희 책임도 있지만 또 그걸 바라보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현장에 밀착해서 소통하고 또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이 정치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알아주실 거고 꼭 알아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될 때 조금씩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늘 네. 얘기하지만 네. 반에 반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색안경보다는 좀 이쁘게 봐주시고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감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철저히 현장주의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있네요. 현장에 가서 네. 불신을 해소하자. 이런 정치적인 네, 어떤 네. 철학 네. 한번 엿봤습니다.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이제 의정활동 시작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갔죠? 예. 1년 동안 나 이거 정말 잘했다.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떤 일을 좀 잘했을까요? 그 경기도의 소상공인이 60만 개 사업장에 126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나 조직에 경기도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근처에 있는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올 7월 달에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 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소기업 지원센터 내에 두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조직이나 예산에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예산들이 저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게끔 조직 예산뿐만 아니라 활동 면에서도 사업 내용 면에서도 저가 철저히 할 수 있게 한 기반이 돼 있어서 그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성환 의원. 네, 예,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자, 우리 1년 의원님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5년 차. 이호경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이십니다. 네. 5년 동안 정말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지만 많았어요. 다 말하면 여기 방송 다 못 그럴 것 나가니까 같아요. 예, 예. 네. 대표적으로 나 이거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8대 때 얘기를 잠깐 할까요? 네네. 8대 때 제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교복은행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복 재활용 사업들이 지금 10개 시군에서 네. 정착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 전국 최초 조례고 제가 이제 그 조례로 인해서 이제 우수 조례로 이제 상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혼모 학습권 조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8대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3년 차 돼가는 성남의 장애인 오케스트라 유니즌 그것도 제가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시각장애인 전용관이 지금 전용복지관이 의정부에 세워졌는데 그것도 제가 예. 큰 일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세 미용인들 많잖아요. 가장으로서 그 미용을 하면서 아이들도 키워내고 이랬는데 그분들을 도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하다가 재교육 하는 사업 5천만 원씩 연간 지금 거의 4년 차 경기도에 영세 미용인들 재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것 하고 뭐 탈북 청소년 지원 조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는데 방과 후 이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경기도가 최초로 방과 후 교실 다 만든 거. 뭐 셀 수 없을 정도 많고요. 네. 9대 때 와서는 이게 9대입니까? 네, 그건 이제 지난 거고 9대 와서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니까 예. 예술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최근에 그 미술품 거래소 네네.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네. 미술품 거래소는 이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그러면 그 작가들도 와서 500만 원 이하 작가들이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9대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수정구는 본시가지 청남을 있게 하는 것이면서도 분당에 비해서 너무 불균형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수정구가 좋은 점이 물가가 싸고 교통이 편리하고 집값이 싸요. 가난한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공공예술 창작소라고 예술가들의 거주 그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거기 생활하면서 담벼락에 그림도 그리고 전봇대 뭐도 하고 꽃도 가꾸고 이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것. 그게 제 꿈이었어요. 9대 때 약속이었고 9대 때 내가 왜 도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 문화적 기쁨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수정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조례를 만들었군요. 공공예술 창작수 지원 조례고 지금 이제 도지사 시책 추진비가 4억이 가 있는 상태고 이제 최근에 더 시책 추진비 더 확보해서 그 창작소가 센터 수준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그리고 그것들 잘 되도록 제가 지키는 게 제 부대 때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수를 쳐드려야지.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날셀 것 같아요. 예, 날새 또 있어. 근데 그만이요. 다음에 이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약간 엄마 같은 네. 세상 이렇게 소외받고 또 엄마 같이 이렇게 네. 뒤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 같고. 제가 그래서 예, 최근에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미혼모 문제, 다문화 학생, 장애인 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뭐 예술가, 영세한 예술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한테 사랑하면 보인다. 어떻게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전국 최초라는 그 따옴표가 계속 붙는데 제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하니까 보여요. 사랑하면 보인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 파고들게 되고 네. 그런 조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남편 사랑하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다 보면 정작 저기 남편은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남편 뭐가 필요한지 안 보이고 안 보여요. 시민들 것만 보이고.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약간 엄마 같으시면 방송인님은 소상공인 사랑하시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조례안도 그럼요. 발표하시고. 사랑하면 네, 보이는 네. 그렇죠. 네. 사랑하니까 저는 그런 조례가 나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제 노무사 할 때 강의 부분이 외식업, 학원, 미용, 제조, 외국인 다 이게 소상공인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강의나 또 현장에 사건 처리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알게 되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사랑이겠죠. 우리 같이 사랑하면서 네, 잘 맞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번엔 상임위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환 의원께서 현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상임위의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위원회 할 자리는 어쨌든 간에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특히나 청년들 일자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그 관리. 요즘 창업이 무분별한 창업도 많고요. 네. 이 폐업이 3년 내에 폐업률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경기도의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중에 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맞아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좀 전에 얘기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집중인데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경제위원회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요. 경제위원회 예산이. 그래서 예산도 많이 좀 확보하고 조직도 개편하고 이런 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역시 네. 일자리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우, 진짜 어깨가 무거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죠? 또 의회 운영위에서도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요즘 어떤 일들? 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문화민주주의다. 네. 그 문화 양극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문화민주주의.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향유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느끼게 하고 즐기게 하고 향유하게 하고 그래야 그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의 방향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짜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외된 곳에서도 많이 네. 문화활동이 요즘 경기도에서 많이 좀 네.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이 의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두 분도 이제 문화활동 좀 하시면서 네, 그래야 네. 또 보이니까. 그럼요. 예, 틈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잠시 또 연정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재정전략회의에서 활동을 네, 하고 네, 계시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연정사업 32개가 잠정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그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정 집행부에서 연정 예산을 해서 76개 사업을 제출을 했어요. 예. 근데 너무 이제 예산도 크고 또 기간도 길고 또 방대한 업무라 그거를 조금 유용화하는 작업을 한 거죠. 이번에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일자리에 관한 거, 따봉 예산에 관한 거, 뭐 북부 발전에 대한 거, 또 사회적 경제나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유형화를 시켜주고 거기 세부적으로 뭐 생활임금이라든가 따복 기숙사라든가 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학교 급식 이런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좀 시급성을 요하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요 30개 사업으로
구체화, 유형화를 시켜준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빨리 해서 지역의 급한 부분을 우선 해소하자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연정이라는 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여야가 같이 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예.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력을 발생할 겁니다. 왠지 화목한 모습이 보여서 도민한 사람으로서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제 지역구로 한번 우리가 또 살아가는 지역구로 한번 옮겨볼까요? 성남입니다. 두 분 지역구. 아까도 막 네. 우리 동네는 못 사는 동네, 뭐 잘 사는 아, 동네 네. 막 했어요. 네. 그러면 시민들 화나실 텐데. 아니 사실은 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네네. 분당은 신도시기 때문에 네. 그 우리 본시까지는 손볼 게 많죠. 그럼 어떤 걸 손봐될까요? 어쨌든 뭐 재개발 붐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중단된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가 네. 우리 수정구에 있는 정치인들의 모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저는 이제 문화 쪽에서 사람들이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교 문제예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 고등학교, 뭐 통합되는 학교, 이 학교들이 어떻게 명품 학교,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인가에 제 모든 관심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살펴보고 지적하고 찾아내고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교육과 문화. 네, 그게 교육과 문화. 살아야 도시가 산다. 네.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분당이죠? 지역구가? 예, 저희가 뭐 분당 하는데 사실 분당도 여러 편차가 있거든요. 예, 그 예. 야탑 같은 경우는 여러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역세권 주변의 거리 조성 또 상권 활성화 아직도 좀 노후화된 것이 많이 있어요. 또 판교도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난 문제 있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90년대 초반이 분당이 개발이 된 건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뭐 네. 컴퓨터, 그다음에 칠판, 유리 이렇게 창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세세한 곳에 신경을 써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역시 학교. 노후화된 학교. 예. 20년 됐군요. 그쪽에. 92년 3년에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두 분이 어떤 그런 아젠다가 약간 비슷합니다. 네. 두 분이 한번 힘을 합쳐서 우리 이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구, 성남 전체를 가꾸는데 힘써주시기 많이 바랍니다. 그럼요. 두 분이 도와주신다고 크로스 한번 하셔야 돼요. 크로스. 크로스? 아니, 같이 크로스지, 이게. 그렇지, 크로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입니다. 두 분 이제, 뭐,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도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한번 기억이 되고 싶다. 누구는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이우경 의원님, 당차고 일자라는 당차고 일자라는. 이유경으로 기억해 주시길. 당차고 일자라는. 당차고 일자라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세요? 자, 박 의원님. 저는 그냥 활화산 같은 정치인인데요. 예. 저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많고요. 그 에너지를 아직도 쏟을 곳을 위해서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네. 많은 에너지를 우리 경기도와 성남 지역을 위해서 쏟고 싶습니다. 와, 두 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뭐 성별도 다르고 당도 다르다고 했는데 두 분은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화라산 같고 당찬 정치인으로 정말 성남과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는 맞아요. 모습 너무 맞아요. 보기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불신하고 있지만 정치인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면 도민 여러분 많이 건의해 주시고요. 감시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예쁘게 봐주시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말 꼭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새마을금고 광고에 국민만 바라봅니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 멘트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잠자면서 나 오늘 하루는 잘 잤나? 잘 살았나? 부끄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봅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정치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멘트 같아요. 네. 하여튼 두 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화라산 같고 또 당차게 경기도와 성남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바쁘셔야 잘 돌아갑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배하고 끝내야 돼요. 네, 건배. 건배. 완샷? 완샷. 예?